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영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반짝 추위에 당황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맑았던 하늘이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를 뿌린다네요. 그러다가 주말이 지나면 최고 20도까지 오르는 4월 초순 날씨가 나타날 거랍니다. 아니, 겨울옷을 그냥 집어넣어? 말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옷차림도 애매한데요. 아마도 찬란한 봄을 맞이하기 위한 통과 의례를 겪는 느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요, 건강관리 잘 해야겠습니다. 최근에 박송 씨 친형 부부에 관한 1심 선고가 있었죠. 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저 뉴스파이터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백성문 변호사님, 박송 씨의 심경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사실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벌써 가족 간의 법적 다툼을 하게 된 게 3년째고요. 그리고 기소되고 한 1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얼마 전에 있었죠. 네. 일단은 검찰에서는 박송 씨 친형 부부가 박송 씨 재산을 횡령했다고 해서 징역 7년 또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었습니다. 형에게 7년, 형수에게 3년. 네. 근데 이번 이제 판결 선고 과정을 보면 일단 박송 씨 개인 계좌와 관련된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고 또 두 법인에 대해서 횡령액을 20억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뭐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적들이 어느 정도 보인다, 추정된다라고 해서 실제 횡령액은 더 작을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친형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수는 관여하지 않았을 걸로 판단한다고 해서 무죄 판단을 했단 말이죠. 네. 이에 대해서 사실 선고 당일날 이제 박송 씨가 선고길에 참석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반응들은 사실 이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쉽게 말해서 나한테 있는 이만큼에 있었던 돈이 요만큼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이게 다 횡령이 아니지? 일단 이게 제일 큰 거고요. 그리고 또 박송 씨 친형 말고 또 형수와 관련해서는 네네.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 있거든요. 명예훼손 문제 같은 거. 예. 근데 형수가 이걸 전혀 몰랐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강력한 항소 의지를 피력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또 민사소송도 있고 또 형수에게 또 다른 형사사건, 그 명예훼손 사건도 있지만 그건 변론으로 하고 지금 현재 이 친형과 형수와 관련된 이 재산 범죄와 관련된 재판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재판이라는 게요, 안진용 기자님, 이른바 국민의 법감정에 휘둘려서 뭐 판사님이 선고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사실 1심 선고 형량 나왔을 때 뉴스파이터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많은 이 국민분들이 이거밖에 안 나와? 많이 의아해하신 것도 있어요, 진짜. 일단 횡령 인정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징역이 2년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송 씨의 측근인 손원수 씨 등이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횡령을 하려고 하지 않겠냐라고 굉장히 조금 감정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예, 예. 했었거든요. 일단 박송 씨 측의 입장을 보면은 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적어도 친형에게 잘못이 있다, 죄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이 다 이유가 있던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명백히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양형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박송 씨와 선거 후에 제가 한번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직접적인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족과 관련된 선고이기 때문에 본인도 조심스러워 보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형사재판이죠. 항소를 하는 거는 박송 씨가 아닙니다. 검찰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할 정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 횡령 사건 외에도 얽힌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형수 같은 경우는 횡령건에 있어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은 또 다른 건 박송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인해서 또 다른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송 씨가 조금 더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이러한 허위 사실을 계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유포했던 유튜버들 그리고 수많은 악플러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요, 장유미 변호사님 생각해보면 이 재판의 당사자인 박송 씨도 지금 심경이 참 속이 상할 대로 상하고 정말 그랬겠지만 그 과정, 이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는
아내 김다혜 씨도 정말 속이 이만저만한 상한 게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다소 서운하다는 취지의 신경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본인의 SNS에요. 이 판결을 소개하는 관련 기사를 올린 다음에 몇 가지를 이제 빨간 줄을 치면서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아실 만한 분 계시면 좀 나에게 설명 좀 해달라.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참 어렵네요.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불만이 녹아져 있는 것 같죠. 이 김다혜 씨가 밑줄을 그은 문구들을 보면요. 이런 부분입니다. 형수가 박 씨의 그러니까 제 친형의 부인이라는 점 이외에 회사 업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했다라는 부분. 네. 법인카드 일부를 사용한 게 맞긴 하지만 친형이 주장하는 대로 절세 목적으로 보인다는 부분 등의 밑줄을 그어놓은 모습입니다. 근데 애초에 올렸던 이 글을 다소 수정해서요. 이 김다혜 씨는 업무 무관, 법인카드 사용, 절세 이렇게 딱 세 키워드로 또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문구로 또 이 관련 글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다혜 씨 입장에서는 박송우 씨 아닌 김다혜 씨 입장에서는 판사님의 판결문 내용 중에 이 핵심 키워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박송우 씨는 사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너무 속도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참 이런 표현 그랬으면 부정적인 생각까지 하며 살아왔대요. 그런데 그런 박송우 씨를 일으켜 세워준 한마디를 해준 분이 있대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는데 형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힘들지. 예전에 내가 비가 올 때는 승우가 내가 비를 맞지 않니 스타일이? 형 처마로 들어가세요. 제발 처마로 들어가세요. 그래도 아니야 승우아 오는 비 내가 다 맞는다. 왜 형 나서서 얘기 안 하세요? 그럴 때도 형은 온전히 억울함 이런 걸 다 마셨는데 내가 예전에 비 맞는 거 맞지? 근데 그때는 그 시대는 그게 맞아. 지금은 그때가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마음 편한 대로 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주변에 네가 뭐 챙겨야 되는 거 사람 아무것도 챙겼지 말고 딱 너만 바라보고 있는 여자 한 사람만 챙겨. 그러면 돼. 내가 이게 나도 내 자신을 못 믿겠네. 속에 구체적인 건 우리가 뭔가 감지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정황을 보니까 전현 평론가님 뭔가 김국진 씨가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해줬나 봐요. 그렇습니다. 박송 씨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너무 힘들 때 김국진 씨를 찾아갔는데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공감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응원해주는 말에 그래도 힘을 얻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김국진 씨가 명강사로도 소문이 나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요? 그 이유는 김국진 씨가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부침, 너무 성공했을 때와 너무 힘들었을 때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말하는 것으로 유명하시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너무 박송 씨가 고통스러울 때 거기에 공감해주면서 위로해주는 말이 큰 위로가 된 것 같고요. 역시 개그맨은 개그맨일 것 같아요. 그 박송 씨가 김국진 씨를 찾아갔을 때 김국진 씨가 아내 강수 씨한테 사회면 일면에 나오는 애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수희 씨가 왜 그런 말 하냐고 막 등짝을 치고 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친한 사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중한 건 지키라고 했다라는 말이 하는데 지금 박송 씨 옆에 아내가 있잖아요. 어렵더라도 아내가 있으니까 힘내고 지금의 가정에도 충실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두 사람 사이가 정말 각별하긴 한가 봐요. 저희가 이 각별이라는 단어로도 표현 못할 정도로 정말 가까운가 봐요. 이 김국진 씨가 박송 씨, 김다혜 씨 이 부부 결혼식 때 주례를 봐줬대요. 대박 사건. 또 어떤 감동적인 말을 전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줄에석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기입니다. 동기고 동료인데 수홍이에게는 제가 어떻게 보면 형 같기도 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내가 이 친구를 낳았나 싶을 정도로 저하고는 이제 각별하죠. 오늘부로 가장 친한 사람을 김다혜 양에게 넘겨주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들리세요. 이게 오네. 그지? 정말 잘 돼. 그렇지. 네, 정말. 너가 하는 것은 정답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힘을 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쟁반 받침으로 나한테 힘을 줘? 수홍이는 오래요.
자, 저렇게 웃는 모습 아마 많은 분들이 원하고 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 재판 또 박수홍 씨 측은 항소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긴 싸움 또 끌어가야 될 거예요. 하지만 동료분들과 또 많은 누리꾼분들 또 팬분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 응원 등에 업고 외로운 싸움 또 해내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 많이 풀긴 했지만요. 아직 겨울 바다인데 그 바다에 왜 뛰어들어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이 날씨에 바다에 뛰어든 것도 굉장히 무슨 일일까 궁금한데 더군다나요. 나를 구해준 청년을 찾습니다가 아니라 뛰어든 청년을 찾습니다라는 사연이죠. 어허. 어떤 사연인지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뭘까요, 네? 자, 물에 빠진 사람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보고 다가가면서 이제 뛰어듭니다. 아저씨 부른 다음에 본인이 뛰어들죠. 자, 두 사람 다 모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요.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지금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옷을 벗고 지나가던 저 남성이 뛰어들었고요.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나가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딱 봐도 지금 저희가 직감한 게 구조가 돼서 그렇지. 왜냐하면 물에 오래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오래 있으면 탈진하기 십상인데 지금 보세요. 이담하면서 하마터면 두 분 다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뻔했어요. 그런데 일단 안전하게 구조가 된 겁니다. 당시 이 제보자는요, 아내와 함께 바닷길을 산책하는 중이었다고 해요. 근데 풍덩하는 소리에 놀라서 쳐다보니까 한 남성이 무언가를 향해서 헤엄치는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아니면 휴대전화가 빠져서 그걸 찾으러 가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수영을 잘 하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도와줘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 뭐 하시냐 빨리 나오시라라고 했더니 이 남성이 갑자기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감을 했습니다. 뭔가 쥐가 났거나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다. 저체온증이 발생한 거 아닐까 해서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하늘이 도왔던 걸까요? 이 제보자요. 네. 차가운 물에 혹한기에 훈련을 하는 이 SSU 해군 해난 구조전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인명구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나가기에 망정이었습니다. 정말. 네. 그런데 보세요. 이 제보하신 분은 당연히 다행히 뭔가 이쪽에 좀 능숙한 수영도 능숙하신 분이라 일단 이 구조의 손길을 좀 주셨는데 여전히 궁금해요. 장유미 변호사님. 애초에 저 물속에 있던 남성분은 어쩌다 그 바다에 들어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궁금하죠. 왜냐하면 수영도 잘 했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제보자에 따르면요. 이 남성이 무언가를 향해서 헤엄을 쳐서 가더라는 겁니다. 뭘 구조하거나 그런 이유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상 한번 네네. 확인해 보시죠. 이거 구하러 간 거야 지금? 이걸 왜 구하러 간 거야? 괜찮으세요? 병원 안 가도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안지욱이 뭘 본 거야? 그러니까 저 애초에 먼저 바닷속에 들어가 있던 분을 지금 이제 이 제보하신 분이 구해 나왔는데 먼저 들어가 계셨던 그 분 품 안에서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네, 제보자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저 남성 품 안에서 나온 걸 보고 이거 구하러 간 거냐고 했는데 이거는 바로 아기 모양의 인형이었습니다. 어머나? 의식이 없어 보이는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려던 제보자는 인형 발견 직후에 이걸 구하러 간 거냐라고 재차 물었고요. 이 남성 정신을 차린 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소방 관계자는 한 언론을 통해서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병원 이송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전했고요. 마창대교 아래는 수심이 깊고 조류가 거세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지금 듣고 보고도 지금 믿기지 않고 뭔가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세상에 저 인형을 애초에 바다에 들어가신 분이 가지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걸 구하러 갔다? 일단 당시에 제보하고 구조하셨던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올 때쯤에는 거의 의식이 없어 보이셨어요. 심폐소생술을 바로 하려고 자세를 딱 잡는데 가슴에 뭐가 있길래 보니까 인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러 갔구나. 인형을 구하러 들어간 건 처음이니까 생각보다 또 바다가 춥더라고요. 차 금방 올 건데 체크하고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사코 막 거절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그분을 찾고 있죠. 아니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아기 인형을 사람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일초에 망설임도 없이 목숨 걸고 바다에 뛰어든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제보자의 얘기로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이 겨울바다에 만약에 아기였으면 저기서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저 아기일지도 모르는 저 인형을 향해서 뛰어들어서 결국 본인도 지금 위급한 상황까지 가게 된 것. 세상에. 정말 말 그대로 목숨 걸고 바다에 뛰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저 청년을 꼭 찾고 싶다는 것이 제보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이 남성 그리고 또 지금 제보자의 그 행동에 대해서 청년과 그를 구해준 은인 모두 너무 대단하다. 야, 겨울바다 엄청 차가웠을 텐데 망설임 없이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이거 두 분께 정말 의인상을 드려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보해 주신 분의 말씀 아까 전해드렸잖아요. 저 당시의 모습은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정말 그래서 이분을 꼭 찾고 싶은 마음은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분 찾아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또 뭔가 귀감이 되는 또 할 수만 있다면 상도 좀 드리고 그러고 싶어서 찾고 싶습니다라고 뉴스파이터에 꼭 신신당부하셨으니까요. 꼭 뭔가 이 용기를 내서라도 제가 그때 그 주인공입니다. 한번 전화 연락을 주시면 어떨까? 뉴스파이터예요. 그런 생각 해보다 꼭 방송 보시면 뉴스파이터에 연락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진짜 요즘 진짜 현역가왕 덕분에 행복하다 이런 즐거운 비명이 여기저기서 막 들려와요. 그런데 국민이 탄생시킨 국가대표, 벌써 이 표현부터 그냥 가슴이 벅차옵니다. 이담 아나운서 애국심도 뿜뿜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국민의 손에서 탄생된 우리 국가대표입니다. 네. 태극마크를 달고요. 트롯 한일전에 참가하게 될 트롯 여전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00일간의 대장정이 끝나서 탑 7이 드디어 결정이 됐죠. 그리고 1등에 전유진, 2등 마이진, 그리고 김다현, 린, 박혜신, 마리아, 별사랑 씨가 그 영광의 주역들입니다. 다음 달 26일이니까 한 달 좀 더 남았는데요. 네. 대망의 트로트 한일전이 이제 펼쳐질 예정이죠. 어제와 그제 뉴스파이터에서 1등부터 4등까지는 쭉 이제 무대를 전해드렸었잖아요. 남은 분들의 무대도 안 전해드리면 너무 섭섭하죠. 그러겠네요, 진짜.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은 분들 무대 중에 이분의 무대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자체 평가전 1등 박혜신입니다. 본선 3차전 2라운드 1등 박혜신. 현역가왕 준결승 1라운드 공동 1등 박혜신. 이게 아래에서 깨는 느낌이구나. 너무 감사했고 나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었네? 라는 거에 또 한 번 감사하고 현역강을 통해서 또 정말 찐팬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셨어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부터 어머머 현역강 박혜신 술렁술렁 하시고 영상이 올라와서 그렇게 많은 분들의 댓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게 저는 가수 생활하면서 처음이었거든요.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뜨듯이 나사는 외로움 속에서도 들꽃은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푸른 숲도 있으리. 나 슬픔 속에서도 행복한
이래서 전혜연 평론가님 믿고 듣는 박해신표 노래 이런 표현이 요즘 나온대요. 와, 정말 15년간 가수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경력, 연륜 역시 무시 못합니다. 아하. 박혜신 씨 노래를 듣는 분들이 캬 이런 반응 보내시거든요. 왜 우리가 이제 국물을 오래 끓였을 때 먹으면 캬 그런 것처럼 네네. 정말 경력과 연륜이 제대로 묻어난다 그러니까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가수인 것 같은데요. 네. 아까 그 소감도 굉장히 좀 의미가 깊습니다. 많은 팬들이 생겨서 너무 기쁘다.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무대에 쓰러진 한이 있더라도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해야 됐거든요. 이미자 씨의 내 삶의 이유 있음은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뮤직 is my life. 트로트는 나의 삶이라는 그 용어가 너무 잘 어울리는 박혜신 씨의 무대였습니다. 사실 안진용 기자님, 박혜신 씨가 이런 격한 감동, 격한 마음을 느끼는 배경에는 그만큼 뒤집어 보면 무명의 서러움을 정말 깊게 느껴왔기 때문에 가능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 무명의 서름을 이번에 무대로 다 승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아하. 사실 가장 안정적인 무대를 쭉 꾸민 거는 박혜신 씨가 전 단연 1등이라고 봅니다. 첫 무대 자체 평가전 1위였죠. 본선 3차전 1위, 준결승 1라운드도 1위였습니다. 그래서 결승전 마지막 무대에 올랐을 때 판정단들은 탑7이 아니라 1위를 노리고 무대에 올라온 박혜신이라는 평을 하기도 했는데 네. 게다가 이분이 어떠한 차별을 갖고 있나 서른도시 지금 나오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현역과 이런 신인들을 통틀어서 허스키 보이스를 갖고 있는 가수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차별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목소리고 트롯 한의전에 나갔을 때 충분한 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내다본 거죠. 네. 당당히 최종 5위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탑7의 일원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중요한 거 탑7 중에 맏언니입니다. 일종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큰 무대일수록 어린 친구들은 더 떨릴 수 있는데 그런 친구의 마인드까지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국가대표 탑7은요. 국민의 손으로 뽑았다는데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담 아나운서. 네, 국민의 손으로 뽑았기에 그렇게 탄생했기에 더 기쁘고 더 의미 있는 가수가 또 있습니다. 아하. 이분이 태극마크를 달고 우리 국가대표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 푸른 눈의 트롯 여전사죠. 야하! K트롯 대안의 딸. 무대는 어떤 것이었을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네네. 한국에 와서 주현미 선생님 노래를 듣고 트롯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현미 선생님의 울면서 후회하네, 신사동 그 사람 이렇게 올려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순정을 다 바쳐서 믿었던 그 사람 주현미 선생님 덕분에 트롯을 하고 있고 제 인생 롤모델이다 보니까 이번 무대를 통해 주현미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피에 젖은 터미널 잘한다. 기다리는 그 사람은 오지를 않고 어디서 내 마음을 울려주는가. 초라한 내 모습이 너무나도 가였구나. 어젯밤도 오늘 밤도 기다렸건만 어디에서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당신은 무정한 사람 내 마음을 울리는 사람.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헛웃음이 나오는 게 이게 긍정의 헛웃음인데 백성원 변호사님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눈 감고 들으면 진짜 영 나가면 한국인이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아니, 보통 외국인 분들이 이렇게 뭐 무슨 이렇게 특별 방송 이런 데서 트로트 부른 거 나오면은 외국인 치고 되게 잘한다. 이게 그렇죠. 보통 이제 일반적인 반응인데 저기
마리아 씨가 과거에 무슨 오디션에 나왔을 때 처음에 저도 외국인이 왜 나왔지 그랬다가 듣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립싱크인가 뭐 이런 생각도 네. 했었는데 사실 지금 조금 전에 본 영상을 눈을 감고 들으면 과연 외국인이라고 생각할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서른도 씨도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 씨를 보면은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나서 지금까지 쭉 트로트를 해왔던 한국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고요. 네. 근데 정작 마리아 씨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아이돌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그래요. 주현미 씨 노래를 딱 듣고 아 이거다. 아, 나도 트로트를 해야겠다. 주현미 씨 노래에 푹 빠져서 결국 저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여전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야, 대박입니다. 근데 안진용 기자님 물론 마리아 씨가 실력이 출중하니까 아이돌 그룹이 멤버가 됐어도 잘 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금 딱 봐도 트로트를 부르는 마리아 씨 모습이 제일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 아이돌 해도 잘했을 거예요. 왜냐면 보통 짜장면 맛있는 집이 짬뽕도 맛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트로트를 잘 부르면 K-팝도 분명히 잘 불렀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이런 구성진 노래까지는 듣지 못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 마리아 씨는 초지일관입니다. 처음에 주현미 씨의 노래를 듣고 나서 트로트 가수를 꿈꿨는데 결선 마지막 무대에서 또다시 주현미 씨의 노래를 끄집어냈다는 거죠. 아하. 본인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노래로 마지막 무대를 꾸몄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네.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실 마지막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아이고. 과연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인지 영상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시죠. 아, 네. 마리아 씨 그동안 쭉 2라운드 진행하면서 애 많이 썼어요. 오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잘 들었어요. 잘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노래 정말 잘한단 말이야. 알았단 말이요. 현역가왕 결승 1, 2차전 합산 결과 중간 순위와 점수를 공개합니다. 8위 마리아 1484점. 지금부터 최종 순위와 점수 발표하겠습니다. 8위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8위면 역시 탑7에는 실패하는 등수죠. 여기서 방향을 살짝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6위는 6위는 마리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본방 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아마 시청하신 분들도 아마 등골에 막 소름이 쫙 끼쳤을 거예요. 왜냐면 1차전, 2차전 합산 점수 아까 보셨 8등 탑7 못 드는 거여서 근데 이래서 이담하나서 국민 표심, 국민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국민들의 마음이 향한 겁니다. 탑7까지니까 8위면은 그냥 떨어지는 건데 네네. 한 계단도 아니고 합산하고 나니까 2계단을 올라가서 세상에. 6위가 된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탑7에 아주 쫄깃하게 이제 7번째 자리한 또 다른 주인공이 있겠죠. 그래요? 그 주인공은 누구였을지 영상을 함께 보시죠. 네. 노래하다가 괜히 내가 부족한 거면서 막 음악이 미울 때도 많았는데 그렇게 미워도 또 포기하지 못하고 또 다시 한번 해볼까? 또 해볼까? 하면서 여기까지 했어요. 제가 이렇게 현역가왕에 다시 도전한 것처럼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마음을 붙잡고 무대에 임하고 싶었습니다.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순정을 다 바쳐서 믿고 또 믿었건만 말없이 가는 길에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람의 길이에 보는 저희도 지금 감동이 막 전해오는데 모든 걸 쏟아낸 무대란 느낌이 확 다가왔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열창 끝에 고개를 푹 숙이잖아요. 정말 관객도 울컥하고 심지어는 한 관객 남성분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도 비쳤는데 이 별사랑 씨는요. 네. 그동안 정말 많이 울었는데 또 이렇게 울컥하고 눈물이 나온 건 그만큼 현역과학 무대가 절실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경연 과정이 좀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쳤다고도 했고요. 그러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 지금 들으신 이 노래를 정말 자기만의 색깔 그리고 감동의 원곡의 감동은 그대로 살리면서 본인의 특색을 그대로 얹어서 정말 개성 있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아마 저렇게 모든 걸 물론 다른 여느 가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진짜 모든 걸 쏟아내는 게 진심 브라운관 통해서 막 진짜 전국 방방 국민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사실 너무 어려운 노래죠. 이게 1968년에 발표된 곡인데 별사랑 씨가 대박 1992년생입니다. 사건. 거의 아버지 뻘 되는 노래를 부른 건데 네. 중요한 거, 이 노래 원곡자가 남진 씨인데 앞에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죠. 원곡자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러겠네요. 근데 남진 씨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 시기에 내가 아니라 별사랑에 불렀으면 더 히트를 쳤을 것 같다. 이보다 더한 극찬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뽑힌 탑7,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다음 달에 당장 트롯 한일전을 펼치는데 4월부터는 전국 투어에 돌입을 하니까 어머. 팬들과 보다 가까이에서 직접 만나는 이런 멋진 장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 진짜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사실 현역 가왕 탑7에 선발된 게 끝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3월 26일입니다. 한일 트롯전, 한일 트롯 대견 국가대표 탑7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멋진 무대 보여주시길 정말 국민 모두 함께 뉴스파이터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야, 설은 지났지만 세상에 설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담 아나운서. 설 안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번 연휴도 길었으니까요. 아하. 그런데 이분은 설을 기다리는 좀 이유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요?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문을 닫은 식당입니다. 창문에서 누군가 튀어나오는데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지 휴대폰 플래시로 뭘 비춰가면서 계산대에서 뭔가를 하는 모습이에요. 네. 자, 볼일을 끝낸 뒤에는 들어왔던 창문으로 다시 나갑니다. 네. 왔다 간 흔적을 없애려는 걸까요? 올렸던 블라인드까지 잘 내리고 창문까지 꼼꼼하게 닫습니다. 문 단속하죠. 이번에는 다른 식당 CCTV입니다. 네. 모자를 뒤집어 쓴 이 남성 계산대 쪽으로 오더니 금고에 있는 10,000원짜리를 몽땅 챙깁니다. 주위를 몇 번 기웃거린 이 남성, 금고에 있는 다른 지폐들은 물론이고요. 세상에 동전 하나하나까지 다 챙겼습니다. 자, 정체가 뭘까요? 알겠다. 백성문 매점. 저 때가 설 연휴 직전이잖아 했잖아. 그러니까 아하, 설날에 가족 친특히 조카들한테 세뱃돈 주고 막 챙겼군요 지금. 사장님이면은 문 열고 들어오지 왜 창문을 그러네요. 힘들어요 네. 그거는 들어오기. 이 남성은 설 연휴 동안 그러니까 5일부터 10일까지가 엿새 동안 네. 제주 시내 18곳의 음식점을 돌면서 무려 450만 원을 훔쳐간 절도범입니다. 어머나. 근데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깜깜하죠. 네. 사람은 없죠. 어허. 영업 다 끝난 새벽에 이제 가끔 저렇게 그 음식점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창문이나 문 단속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이고. 아까 저 남성이 창문 깨고 들어오던가요? 열고 들어왔잖아요. 열고 들어왔다가 다시 열고 네. 그대로 나가잖아요. 들어와서는 현금만 딱 노리는 거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훔칩니다. 세상에. 현금은 대신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마지막 동전 하나까지 싹싹 긁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금고 열었는데 텅 빈 거 보고 얼마나 주인분은 놀라셨을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죠. 설 연휴 가족들이랑 잘 지내고 가게 나와봤더니 금고가 다 텅텅 비어있으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어허. 당연히 경찰에 즉각 신고를 했고요. 네. 마침 설 명절 기간에는 특별활동 기간들 경찰이 펼치잖아요. 이때도 설 명절 기간 영업정가 빈집 특별활동 형사활동 기간 중이었습니다. 전단팀을 경찰은 바로 꾸려서요. 이틀 만에 제주 시내에 있는 범인의 주거지에서 이 범인을 검거했는데요. 잘했네요. 예, 너무 다행이죠. 네. 이 남성 잡고 왔더니 30대 남성이었는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고요. 그런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가관입니다. 이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남성이었는데요. 네. 본인이 평소에 즐겨보는 인터넷 방송의 BJ에게 이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사채를 끌어다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데 이 사채를 갚지를 못하다가 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출입문, 창문 잘 잠가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0대 남성인데요. 나이를 어디로 먹어서 이런 철딱서니없는 남성 법의 따끔한 심판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찍고 어디 가볼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번엔 페루입니다. 어허.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선 발음 좋으신데요. 메런텐데. 네. 네, 이 귀염으로 무장한 이것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아하. 과연 누구일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네. 페루 수도 리마얀 거리입니다. 갈색 곰돌이가 한 여성의 집 앞에서 하트 모양의 풍선과 초콜릿을 들고 프로포즈라도 하는 듯 한쪽 무릎을 꿇고 있죠. 오, 달달한데요? 네, 곰돌이의 귀여운 고백을 본 여성. 저렇게 보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아하. 곰돌이에게 다가갑니다. 아하. 이 곰돌이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딱 봐도 이건 뭐 시장 가면 이제 다 아시잖아. 야생곰은 아니잖아요. 대체 누굴까 야생곰은 아니고. 너무 귀여운 곰돌이잖아요. 네. 저렇게 사랑 고백하면 누구든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떤 곰돌이였는지 영상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집에서 나온 여성 곰돌이에게 다가갔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죠? 뭐요? 프로포즈를 하던 곰이 순식간에 이 여성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야생곰도 아니고요. 수갑까지 채우더니 여성을 연행해 갑니다. 이 곰돌이 바로 곰인형의 탈을 쓴 경찰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여성은요 또 마약 판매 혐의 용의자였습니다. 대박 사건. 경찰이 곰인형 탈을 쓰고 있다. 이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기가 페루인데요. 페루가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범죄자들의 어찌 보면 마음을 놓게 하려고 저렇게 곰의 탈을 쓰고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크리스마스 때는 또 산타 복장을 하고 저렇게 마약 범죄자들을 소탕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저 잡힌 여성 집안 수색을 하니까 매트리스 또 그다음에 배수 근처에서 마약 더미까지 많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페루 경찰도 정말 마약범 소탕하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전 세계에서요 마약은 정말 뿌리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